안녕하십니까. 온라인 라이브 클래스 강사 온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에서 강사와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원운식입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총 10차 수의 강의를 통해서 온라인 라이브 클래스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업그레이드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로 멈출 줄 알았던 우리의 일상 어떻게 변했을까요? 타격을 입은 분야도 많이 있지만 경제는 어떤 형태로든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경제로 많은 부분들이 전환되고 있는데요.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멈춘 곳들도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 나섰는데요. 집합 교육의 수요는 감소했지만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흐름은 이제는 더 이상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가 오늘 소개해드릴 온라인 라이브 클래스입니다. 그럼 온라인 라이브 클래스가 왜 주목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기존의 온라인 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면서 오프라인 교육과 가장 비슷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러닝이라고 부르는 기존의 온라인 교육은 녹화된 강의 영상을 보여주는 비실시간 일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상 어쩔 수 없는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육 실제감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실제감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말하는데요. 교육에 있어서 이 실제감이 부족하면 학습자의 관심과 참여가 떨어지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호작용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러닝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테렌 테스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혼자서 학습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방식 때문에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촉진이 일어날 수 없는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집중의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2020년 ATD에서 이러닝 전문가인 앨런이 Why e-learning fails라는 세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안에서 앨런은 이러닝에서는 학습자의 지루함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이러닝의 한계 때문에 이러닝의 풍성한 콘텐츠와 체계적인 설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습자들은 오프라인 교육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온라인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시간 그리고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화상회의 매체를 우리가 교육에 활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줌, 웹엑스, 팀즈, 구글 미트와 같은 화상회의 툴을 활용한 교육을 우리는 버추얼 클래스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버추얼 클래스룸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실시간 화상 강의, 쌍방향 원격 교육, 최근에는 온라인 라이브 클래스라고 명칭이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버추얼 클래스룸은 이러닝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사와 학습자가 실시간으로 그리고 다이렉트로 접속해서 서로 얼굴을 보고 즉석에서 이슈가 되는 주제들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실제감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소규모 조별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또 추가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집중하지 않는 교육생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이름을 한 명씩 부를 수도 있고요. 다양한 교수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기업의 오프라인 교육들이 온라인 라이브 클래스로 빠르게 변환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라이브 클래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준비하면 좋을지 비대면 교육의 모형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대면 교육에서는요, 교육장을 중심으로 강사와 학습자 그리고 교육 담당자가 함께 모여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장에서는 우리가 모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강사와 학습자 그리고 담당자가 함께 모여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게 돼서 우리는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화상 강의 시스템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가상의 학습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 모여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학습 매체를 중심으로 우리는 서로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강사와 학습자, 그리고 강사와 교육 담당자, 그리고 학습자와 교육 담당자가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사와 학습자는 컨텐츠로 서로 연결이 될 것 같고요. 강사와 교육 담당자는 교수의 설계 또는 학습의 지원 이런 형태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자와 교육 담당자는 학습을 관리하는 형태로 저희는 서로서로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대면 교육에서 강사와 교육 담당자는 어떤 역량들이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강사와 학습자와 교육 담당자를 연결해주는 이런 학습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대면 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교수 설계를 하는 것이 좀 더 원활한지에 대해서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대면 교육을 운영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콘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비대면 교수법 역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매체의 경우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화상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도구, 그리고 온라인으로 학습을 보조할 수 있는 이런 실습 도구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비대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총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이 부분에서 매체와 관련된 부분을 2개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학습할 부분을 총 5가지 전문 영역으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대면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 부분에 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2강과 9강을 통해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대면 교수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대면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교수법을 활용하면 좋을지, 또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강과 그리고 7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화상 강의 툴과 관련된 부분이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줌을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네 번째 4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온라인 실습과 관련된 툴과 관련해서 저희가 학습이 필요한데요. 클리커 프로그램, 그리고 온라인 전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한번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5강과 6강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대면 교수 설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도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과 10강에서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역량들이 쌓인 상태에서 온라인 라이브 클래스를 진행하면 좋은데 아직은 저희가 경험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는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좀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몇 번 시도했는데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시도는 해봤는데 완전히 망했습니다. 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어디부터 다시 좀 고쳐서 수정을 해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면 교육이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크게 5가지 정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프라인 교육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는 방식, 그 다음에 운영이 되는 방식, 통제되는 방식들이 굉장히 다르고요.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과 그 다음에 스피커를 통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을 알아보고 저희가 오프라인 교육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기는 실수는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표를 띄워놓고 강사 혼자서 막 이야기하는,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물론 콘텐츠가 굉장히 좋고 강사님께서 잘 진행을 하시면 성공적일 수도 있지만 많은 학습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거면 그냥 이러닝 틀어주지 왜 실시간으로 이렇게 불러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다양한 교수 방법을 활용하지 못해서 그렇다.
2번하고도 약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교수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계속 너무 반복되는 패턴이 있거나 아니면 학습자들이 몰입하지 못하는 이런 교수 방법들을 이용을 할 경우 상당히 그 온라인 교육이 실패할 확률들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화상 프로그램을 다루는데 서툰 경우가 있습니다. 강사님이나 아니면 운영자분들이 화상 프로그램을 이렇게 능숙하게 다루지 못할 경우 굉장히 많은 교육의 딜레이가 발생되고 실수들이 연발하게 되죠. 이럴 때는 학습자들이 되게 지루해하거나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됐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불안정한 접속 환경도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진행을 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불안정하면은 안 되죠. 그런데 우리 학습자들이 학습하는 공간을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거의 집에서 많이 접속을 하시고 계신데 혼자 이렇게 조용한 방에 문을 닫고 앉아 계실 경우 이렇게 와이파이 접속이 잘 되지 않고 끊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목소리가 계속 끊어지고 또는 있는 학습 공간 안에서 이렇게 튕겨져 나오거나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 또 불만이 발생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면 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온라인에 맞는 과정 설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학습자의 참여도를 높이는 이런 강의 활동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양한 교수 방법들을 교육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로는 화상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숙달 그리고 반복된 연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정적인 장비 그리고 인터넷 접속 환경을 좀 보장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저희가 실제로 교육을 잘 진행하다 보면 좋은 설문 후기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성공 사례 후기는 제가 실제로 교육을 했던 H사의 교육 후기들입니다. 비대면 교육이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즐겁게 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는 이런 방법이 수업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실질적인 고민을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화상으로 진행된 부분도 굉장히 좀 신선하고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후기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최근 주위 분들에게서 전화가 와서 저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며칠 뒤에 제가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간은 많이 없고 좀 저희가 전화로 진행을 하니까 짧게 좀 핵심만 알려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굉장히 많았지만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짧게 전달을 해드린 경험이 있네요. 오늘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제 방식은 설계를 하시는 분의 특성이나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좀 기억해 주시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는 함께 우리 학습자분들과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기능을 저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꼭 기억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기 전에는 처음 접속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시간 안에 이렇게 배정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의는 10분을 넘기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온라인상으로 진행을 할 때는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강의가 길어지면 굉장히 좀 지루해지는 이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이 넘어갈 때는 강의가 아닌 다른 활동으로 좀 전환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주제를 완전히 다른 주제로 이렇게 전환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강의 슬라이드 2장 중에서 한 장은 참여하는 활동을 넣어라 이렇게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여기서 참여라고 하면은 뭐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손을 들어보기 하시거나 채팅으로 답을 유도하시거나 이런 활동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뭐 슬라이드 2장 중에 한 장이니까 4분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4분에 한 번씩 참여를 해라 이렇게 설명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따지면서 강의를 진행하기 좀 어려우니까 슬라이드 2장 중에 한 장 정도 이렇게
보시면서 내 강의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어떤 내용을 참여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면서 미리 질문이나 활동들을 준비하셨다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45분 수업에 15분 휴식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면 저희는 움직임이 없이 모니터 화면을 계속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서는 상당히 피로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는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주셨다라고 하면요. 온라인에서는 15분 이상 충분히 휴식 시간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 좀 더 원활한 수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조별 활동 시간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여기서 조별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꼭 실습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게임도 좋고요. 소회의실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는 이런 것들도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과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실행 방법들이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활용 방법들이 있는지는 저희는 나머지 시간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차시 교육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빠르게 온라인 라이브 교육을 시작한 편에 속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의 사례나 국외 사례들을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용기를 주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면서 이번 차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바로 하버드 에듀라는 사이트입니다. 하버드 에듀에서는 우리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주요 이론이나 어드바이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Teach Remotely, 원격으로 교육하라라는 이런 칼럼들을 모아놓은 곳이 있고요. 그 안에서도 베스트 프랙티스 온라인 페다고지라는 칼럼이 있고 그 안에 한 챕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혁신의 기회이다. 비록 온라인 환경이 기존에 검증된 교육 방법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어도 오히려 더 많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 중에 몇 가지는 현재 위기가 끝나고 오프라인 교육으로 돌아가더라도 계속 활용이 될 것이다. 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서의 실수에 대해서는 보다 관대하게 받아들일 것이고 지금 어려운 시기를 새로운 교수법과 도구를 실행해보는 기회로 활용해보기 바란다라는 이런 글을 써주었습니다. 자, 제가 진행을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이냐면요. 이 학습자들도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동감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새로운 교수법을 보여주거나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무엇인가 교육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시도했을 때 그 시도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쳐주고 실수에 대해서도 예전보다 더 너그럽게 용인해주는 모습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시기에 저희가 새로운 교수법이나 새로운 방법들을 많이 적용을 해보고 경험을 쌓는다면요.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가더라도 그 안에서 원래 진행을 했었던 교육들보다 더 풍부하고 보다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하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하버드 에듀에 나온 글처럼 지금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라이브 클래스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